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상담심리사 책상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딱이 맞은 영혼 제2탄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에 관련해서 상담 치료에서 받는 마음의 상처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소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좀 디테일하게 다루는 이유가 정서에 관한 마음의 상처에 관해서 정말 세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중요한 책이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비단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비전공자들조차도 이 책에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는 평을 듣곤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치료에서 받는 마음의 상처. 상담 치료는 마음의 상처를 발견해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처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꾸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담자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수긍해야만 할 때 마음이 쓰디씁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 또한 아직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자로 쉽게 매도될 위험도 있을 뿐더러 사람이라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심적인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이고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까지도 숨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뭐니 해도 괴로움이 너무 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대단히 클 때입니다. 그래야 심리치료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헌데 바로 이것이 또 병을 더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더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경우엔 말입니다. 상태가 호전된다는 것은 치료를 계속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니까요.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내담자가 그간의 성과를 무산시키거나 아예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상태를 공고화하고 계속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매여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서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는 경우더라도 이번에는 치료기간이 너무 긴 것이 내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대부분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완전히 내을 때까지 대략 얼마쯤 걸릴 거라는 시간폭을 나름대로 어림잡고 있습니다. 1시간만 상담한 다음 상담자의 지침을 듣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여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자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힐난했습니다. 평소의 자기 투사, 즉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배우는 데 지지부진해서도 안 된다는 그녀의 신념에 따르면 이 치료는 속히 끝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그녀가 보기에는 오로지 자신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 뿐일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상담 치료 과정에서 노력해 얻은 성과를 배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까지도 업신여기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만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했던 것은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즉시 자신의 제한된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으니까요. 상담을 위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예상하고 오는 사람들일지라도 대부분 자기가 자신에게 허락한 시간이 지났다고 믿는 순간부터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치료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 나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담 치료를 받다가 얻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기는 분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내담자가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고 약속을 취소한다던가 마음을 꼭 닫고 있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았자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상담자의 제안을 거절하는가 하면 아예 딴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남의 감정을 이해할 줄 모르며 내담자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반응을 보면 상처로 인해 얻은 분노뿐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자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도움을 바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로써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담자에게 상담을 거부당하거나 치료를 받을 만한 신뢰에 찬 관계 기반을 스스로 깨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담자 때문에 상담자가 마음을 다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담자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처지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만큼 그들이 마음 상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도 본의 아니에게 내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모니카 슈브레트에게 일어났던 일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외모가 수려한 30세의 여성인데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자 내가 이해심도 없고 감정이입도 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서도 이해받지 못하며 항상 실망만 겪을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상담 시간에 주로 하는 불평은 사장이 자기를 불공정하게 대했다던가 여자친구가 자기 편을 확실히 들어주지 않았다 또는 부모가 매사를 오해한다 등이었습니다. 집단 상담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담당 상담자를 무능력자라고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쉽게 기분이 상하고 남들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불신에 차서 사람을 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모니카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움이야말로 그녀가 무척이나 바랐던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런 한편 모니카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시험해보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줘요. 진심으로요. 였으면서도 말입니다. 나는 그녀의 이러한 기대를 채워주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도 채울 수 없는 기대였으니까요. 모니카 슈베르트는 벌써 1년째 나에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남들에 대해 불평하는 일 말고도 요즘 어떤 남자의 관계가 위기에 처한 까닭에 주로 나와 그 일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에 크게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떠나버린 것이지요. 어쨌든 그와의 관계를 마음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끝난 것으로 여기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몫을 의식적으로 분명히 하기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떠난 그 남자에게 잘못이 있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고집했지요. 마침 상담 치료를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별로 변한 것이 없어 지금까지의 작업이 별 성과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상담을 계속하고 싶어 할지 어떨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의심은 다른 경우에는 아예 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상담 치료라는 공동 작업이 유익했다는 것이 보통은 양쪽 모두에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상담 시간이 끝날 때쯤 모니카 슈베르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하고 계속 상담할 의향이 있는지, 또 우리의 상담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허락된 상담 시간이 이제 10번 남았으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일주일 후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는 벌써 그녀의 인사부터가 상당한 거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생각해보면 알 텐데요. 하고 그녀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내가 알아맞힐 때도 많죠. 하지만 지금은 아닌데요. 그녀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을 좀 막으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부터 정말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는 건 물론이고 완전히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분해하면서 그녀는 나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좀 더 캐물어 보았지만 그녀는 대답은커녕 나를 쳐다보지조차 않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긴장이 팽팽해지면서 공기가 몹시 무거워져서 그녀는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라는 말로 나는 어떻게든 그녀를 대화로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어쩌면 그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거예요? 라고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그녀는 몹시 화난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았는데 일종의 승리감 같은 것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전곡을 찌른 거였지요. 무슨 일로 내가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했나요? 그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물었습니다. 지난번 상담 때 나한테 물어보았잖아요. 이를 악물면서 대답하는 그녀는 분노와 비웃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 상담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당신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보고 상담 치료를 중단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 모른 척 하겠다는 말인가요? 마치 몽둥이를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긴장을 풀면서 나는 그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숨을 깊이 쉬면서 안정을 회복한 후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어쩌나 격렬하게 감정을 나타내는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당신 마음을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 치료를 계속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이에요. 당신도 나처럼 당신의 의견을 말해야만 해요. 말을 하면서 나는 이미 그녀가 내 말을 흘려듣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모니카는 자기가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러고 있는 한 이 일을 객관적으로 상의한다는 것은 이미 틀린 일이었지요. 내가 던진 질문이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당신한테 받아들여졌군요.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은 마치 내쳐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녀는 아직도 나와 대화할 체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너무 크게 다쳐 내 앞에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녀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생긴 이 상황은 모니카 슈베르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딪힌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했지만 흔히 그 반대의 경험을 한 그녀였습니다. 남에게 자기 자신을 알릴 줄도 몰랐고 자신을 이해하도록 남에게 기회를 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기는커녕 자기 상처 속에 웅크리고는 외부를 향해 공격적이고 혼란조로 반응했던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밀쳐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녀가 끊임없이 오해받고 또 남을 오해하며 살리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라는 내사에 젖어 있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남을 믿지 못하거나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남을 의심함으로써 새롭게 상처 입은 데서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것은 상대에게 자기를 닫아거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상대에게 열어 알리지 않는다면 이해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지금까지 두려워야만 했던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난 다 알고 있었어. 난 이해받지 못해. 언제나 거부만 당한다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 그 밖의 다른 관계도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외로운 사람. 또다시 거부당할까 두려워 아예 삶에서 돌아앉아 버린 사람뿐이지요. 그러나 그녀가 사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라는 생각이 한낱 자기의 내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서 사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했던 질문이 자기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숙고해 볼 기회를 자기에게 주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외부로부터 겪는 그리고 겪는다고 믿는 몰희의 대부분이 바로 자신의 선입관과 의심에서 비롯한 것임도 느끼게 되고 말입니다. 의심과 거부감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이 남의 애정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을 떨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을 열어 보인다면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란 환경에서는 이러한 개방성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녀를 끊임없이 통제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걱정거리가 있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그런 표정 좀 짓지 말고 하거나 늦게 들어왔다고 벌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왜 제때 들어올 수 없었느냐거나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니카 슈베르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상황을 한 번도 이해받아 보지 못한 채 오직 몰이와 비판에만 부딪히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한 번이라도 이해받고 싶다, 내 소망과 욕구대로 남에게 받아들여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게 된 것이지요. 남들이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를 대해주면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와의 일도 바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실망감, 인격체로 대접받고 이해받지 못했던 그 느낌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내고 심하게 마음을 다쳤던 것이었습니다. 선의로 했던 질문에 모니카 슈베르트가 마음을 다친 것은 그로 인해 그녀의 아물지 않은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엔 책임이 내담자 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상담 예약 시간을 깜빡 잃어버렸을 때 내담자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어렸을 때 잊혀진 아이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때 마침 그 비슷한 일을 겪어서 옛날 상처를 되씹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은 특히 심각해집니다. 사과하거나 일의 전후 상황을 해명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대개 이런 회복은 상담자나 내담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이 일로 해서 자기에게 생긴 언짢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주제를 함께 다루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상처를 분명히 의식하여 이제 다시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약속 시간을 깜빡 잊음으로써
상담자는 자기도 모르게 내담자의 상처난 마음의 움직임에 반응한 셈이 되었고, 그런 방식으로 내담자의 불쾌한 경험을 반복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내담자에게 걸려든 것이지요. 이 경우 상담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담자가 너무도 깊이 상처를 받은 나머지 상담자의 실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담 치료를 중지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료할 기회를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상담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상함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되도록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에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편한 느낌 때문에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상대에게 묶여있는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상담자가 의도치 않게 내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었고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또 과거의 내면의 세계가 상담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상담자는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해야 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애씀에 또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 다음에도 이어서 딱이 맞은 영어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책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